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다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직접 판매, 회원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멀티 레벨 마케팅, 피라미드식 판매, 특수 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 공제조합, 후원, 방문 판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다단계 판매업이다. 나는 이 사업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된 후원수당 지급 총액,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 자료를 보면 이 일의 성공 확률이 창업이나 직장인보다 못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심지어 이 권리를 팔지도 못하는데 모두 자신을 사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다해 일한다. 자본 없이 창업할 수 있기에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창업은 원래 돈이 드는 일이 아니다. 그 노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MBTI 혈액형, 별자리 등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보편적 상식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농담이나 재미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걱정스럽다. 보편적 상식이 아닌데도 보편적 상식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주류 회사로 진입할 수 없다. 심지어 보편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다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편적 상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8시간마다 0.5% 이자를 준다는 광고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된다. 계산을 조금만 해봐도 일복리 1.5%를 복리로 1년이면 원금의 229배나 된다. 1억만 투자해도 1년이면 229억을 버는 사업을 왜 남에게 공개하는지 의심해야 한다. 당연히 사기다. 내 인스타에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예쁘장한 얼굴을 한 여자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친구 신청을 한다. 이런 사이트가 최소한 수백 개가 넘으니 이미 기업화된 사기꾼 집단이다. 문제는 여기에 속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상식을 가지면 이런 일에 속지 않는다. 사장으로서 나는 당연히 내 직원들의 보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상식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해야 정상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름 직원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이 위에 열거한 것들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직원 중에 이미 그런 것에 진지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오늘부터 숨겨라. 경영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진숙쌤 29번 읽어주시겠어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닌가니까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비행기에서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홍차를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두 가지 선택에서 고민한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면 선택지가 더 많다. 두 가지 모두 먹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심지어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냐고 물어봐도 된다. 조지 레이코프가 발표한 프레임 이론에서는 그는 프레임을 현대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질의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이라고 정의했다. 만약 어떤 프레임을 먼저 짜놓은 사람이 그 프레임 안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가두면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다. 대다수 인간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있다. 바로 어제 나온 신문의 기사 타이틀에도 갖가지 프레임은 설정돼 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한번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힘을 완전히 잃게 된다. 나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고 실패한 인간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줄 알았다. 부모와 당시 시대 문화와 담임 선생의 협박이 대학 진학은 성공이라는 단단한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둬놨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보니 대학에 떨어져도 수천 수만 가지
성공 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다. 결혼 정년기, 보험, 선후배 문화, 섹스, 남녀 관계 등 모든 것에 거미줄처럼 프레임이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몇 개나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이유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실상 우리 스스로 해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강연에서 종종 어떻게 그런 독창적인 생각들을 하느냐는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독창적인 사람이 아니다. 단순히 프레임을 벗어나 상황을 보는 것뿐이다. 그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독창적으로 볼 뿐이다. 남들이 질문이나 혹은 내 상황을 가두고 있는 프레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금방 그 상황 위에서 올려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면 이것이 무슨 프레임인지 살펴보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 그것이 사소한 커피숍에서의 다툼이든 환불 요청이든 비행기표 구매든 결혼이나 투자, 창업 같은 일에도 모두 이 상황을 지배하는 프레임이 있다. 그러니 프레임부터 찾으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 가장 쉽게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의 프레임의 상위 프레임을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 상위 프레임은 이 일을 하는 이유, 의미, 목표, 비전 등이 관련돼 있다. 하위 프레임은 그 일을 하는 방법, 절차, 시간, 형식 등이 관련돼 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예수가 바리새인 율법사에 둘러싸인 자리에서 그들의 프레임에 빠져나오는 장면이 잘 묘사돼 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말씀들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 즉 예수는 자기를 죽이려는 구약의 신봉자들 앞에 구약의 모든 계명이 이 두 계명을 위한 것이라며 상위 프레임을 만드신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둘 모두 무책임하다. 세상에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나라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나이거나 여러 관계 속에서 보인 나일 뿐이다. 한 사람의 인격 혹은 인생 전체를 가두는 프레임을 짜들고 왔는데 어머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며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자신의 프레임을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 프레임을 알면 벗어나기 쉽고 능숙하게 벗어날 줄 알면 만들 줄도 알게 된다. 내가 짠 프레임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것이 성공이다. 이제 성무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혹시 커피나 홍차 말고 사이다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해야겠네요. 들리시나요? That'll be nice. 좋을 거야. That'll be nice. 괜찮아요. 좋을 겁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갑니다.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시간 되세요? 저녁에? 합니다. 윤정님은 안 된다고 하신 것 같고.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으니까 이따가 올려볼게요.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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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학개론 추천 누가 해주신 거예요? 저요. 역시, 그러시군요. 저 팬심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들어줘야죠. 그죠? 해야 돼. 이거. 저 유튜브로 계속 사장학개론 음, 들었었거든요.
책으로는 지금 네. 어제 책 사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양경 사장님도 아, 역시. 우리 또 사야지 사장님께서 했는데 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뵐게요. 네.